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5일 밤 10시입니다. 지금 영국과 미국의 국가 리더십이 아주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제 영국에서는 영국 대법원이 보리스 존슨 수상이 미국 의회의 회기를 중단시킨 것은 이것은 위법이다 해가지고 아주 결정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즉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민주당 소속입니다.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다 라면서 하원 분과위원회에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낸시 펠로시 대 도널드 트럼프의 아주 사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 선거 결과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승부의 결과가,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김정은과의 핵 빅딜 이 협상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어쨌든 낸시 펠로시, 트럼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걸로 몰락하게 되고, 그리고 내년 선거가 바로 이 탄핵 절차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탄핵을 머뭇거렸던 사람이 바로 낸시 펠로시입니다. 낸시 펠로시는 하원 의원들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할 때마다 지금까지 말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신중한 입장을 처했는데, 갑자기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최근의 폭로된 사건이 너무나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것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의 라이벌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민주당 조셉 바이든의 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뭔가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던 4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보류했다. 이걸 믿기로 해가지고 조셉 바이든의 아들의 부정 의혹, 부정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증거가 나온 건 없어요. 어쨌든 약점을 잡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이용하려고 했다 하는 사실이 내부 폭로에 의해서 알려졌고, 그 대화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주권 침해다 하는 이런 조항이 너무나 심각함으로 펠로시도 이제는 탄핵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도록 오히려 펠로시가 코너로 몰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주 지리한 게임이 진행될 겁니다. 즉 민주당이 지배하는 하원은 계속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공화당이 또 반발하겠죠. 어쨌든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헌법 조항, 이런 법률 조항 위반으로서 탄핵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결을,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은 아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반수로서 의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상원이 헌법재판소 역할을 합니다. 상원이 3분의 2의 의결로서 탄핵할 수가 있습니다. 즉 파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원은 공화당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탄핵에 성공할, 즉 트럼프 파면에 성공할 가능성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원이 막 조사를 하면은 앞으로는 미국의 언론은 온통 여기에 집중이 될 것이고, 트럼프도
이것으로 해서 다른 데 지금 신경을 쓰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 정치적 운명이 결정됩니다. 더구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운명이 내년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결정이 되니까 여기 걸려 있는 게 너무나 큽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이길 것이나 이것은 결국 여론이 결정할 것입니다. 여론이.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펠로시로 대표되는 민주당, 공화당의 지지자들이 아마 진영 논리로 똘똘 뭉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견 지금은 트럼프가 불리하게 보이지만은 조셉 바이든도 같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낸시 펠로시가 오늘 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냐 하는 것을 이 성명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잠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은 미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슬프게도 그날 우리는 정보기관의 감찰관이 내부 고발이 발생하여 이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행정부가 막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 위반입니다. 이로부터 얼마 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선거에 개입해달라고 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하여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적 책임을 위반한 것입니다.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정보기관의 감찰관은 내부 고발 내용이 긴급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미 국가정보국장이 미국 국민들에게 지켜야 하는 책임으로서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9월 19일 감찰관은 미 하원정보위원회의 정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국가정보국장 대행이 내부 고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법은 국가정보국장이 내부 고발 내용 전부를 의회에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저는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일했습니다. 위원회를 이끌기 전에는 간사로도 활동했었습니다. 저는 국가정보국이라는 부서가 만들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 부서는 2004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1990년대 초 내부 고발 관련 법안을 작성할 때도 있었고 정보기관과 내부 고발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들의 목적을 알고 있고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은 공정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은 미국의 안보와 정보기관 그리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우리의 노력을 약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월 26일 국가정보국장 대행이 하원정보위원회에 출석합니다. 그때 그는 내부 고발자의 모든 고발 내용을 위원회에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는 법을 어길 것인지 헌법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미 트럼프가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즉 공개하지 않도록 했던 그 문제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또 여론이 한 번 더 휘청거릴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미국 국민들이 이거는 탄핵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조금 사소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내일 하여튼 이 통화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미국이 또 한 번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펠로시의 성명서를 읽겠습니다. 1787년 헌법제정회의가 헌법제정을 마무리하는 날 미국인들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정부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하여 독립기념관 앞 계단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우리 정부는 어떤 것입니까? 공화국입니까? 아니면 군주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프랭클린은 공화국입니다. 그걸 당신들이 지켜낼 수만 있다면 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중은 삶골이 균등하게 분리돼 서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우리 헌법의 지혜를 믿고 참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동들은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 2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을 때 특히나 결정적 위반을 한 것입니다. 지난 수개월간 우리는 모든 관련 사실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원위원회들을 조사하고 법정 수행을 해왔으며
헌법 1조를 전면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가장 엄숙한 헌법적인 권력인 탄핵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번 주에 들어 대통령은 자신에게 정치적 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취해 줄 것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트럼프와 트럼프 백악관의 행동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 선서와 미국의 안보, 미국 선거제도의 진실성을 배신했다는 불명예스러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 하원이 공식 탄핵 절차 추진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저는 하원의 6개 위원회가 탄핵 절차라는 우산의 틀 안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합니다.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건국의 아버지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독립혁명이 진행 중이던 암울했던 시절 토마스 페인은 우리들에게 그 시간이 찾아왔다고 썼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시간 말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된 이 성명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여기에 헌법과의 싸움입니다. 헌법과 트럼프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저지른 헌법 위반 사항은 이것은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기 전에 국회가 탄핵을 발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국회 사정으로는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탄핵 운동은 역시 민간 부분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압도적인 여론이 될 때 국회를 움직일 수 있고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면은 내년 총선이 탄핵이냐 아니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탄핵 사태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가장 모범적인 이 국가에서 지도자들이 아주 돌출형의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법을 어기니까 법이 반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감사합니다.